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혜 씨가 문다혜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매입한 걸 주택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제주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숙박업소로 운영을 했다라는 의혹이 이번에 또 제기가 됐습니다. 박성주 대변인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숙박업으로 에어비앤비나 이런 공유 이런 플랫폼에 등록을 하려면 네. 이제 뭐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 아니면은 한옥 체험업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네, 등록을 사업을 해야 밟아야 돼요. 그럼 왜 되는데. 그러냐면은 안 그러면은 국가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게 되면 위생 상태라던가 네. 소방이라던가 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투숙객의 위험이 발생하기 그럴 수 할 수가 있죠. 있기 때문에 네. 국가가 이걸 등록하고 관리를 최소한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등록 숙박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그냥 뭐 명확합니다.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좀 많아요. 에어비앤비에 이렇게 네네. 남아있는 집들을 이렇게 내놓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뭐 불꽃 축제 앞두고 그 앞에 비어있는 집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에어비앤비 내놓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등록을 안 해가지고 네. 이제 그게 밝혀지면은 이제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되면 공중위생법이 적용이 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네. 이게 처해지는 거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왜냐면 등록 안 했으니까 그냥 바로 성립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사건이 수사돼서 그냥 마치 음주운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범죄를 하나 더 이게 저질렀다, 맞다면 이렇게.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더 궁금한 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숙박업소로 등록을 하면서 이제 에어비앤비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문다혜 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에어비앤비 운영까지도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또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떤 오피스텔의 형태가 네.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또 조금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보기는 해야 되는데 한데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에어비앤비에 장소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단 한 경우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래서 이게 뭐 등록 안 했다면 숙박업으로 등록 안 했다면 그냥 공중위생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도 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제주도 그렇고 이번에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도 그렇고 왜 이제서야 이게 드러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송구모 본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정주용이 있고 네. 사무용이 있는데 그 어느 경우라도 이 숙박업은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런 상황인데 또 등록도 안 하고 했으면은 이것은 그 탈세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 문제. 예, 세금 문제가 네. 생기는 거죠.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얻었으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여 문제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지금 사실 문다혜 씨와 관련한 그 재산 목록 같은 것은 거의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계속 뭐 구기동 빌라, 양평동 해서 막 다 네, 돈이 네.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다 나와 있는데 한 언론에 의하면은 저 제주 주택이나 서울 오피스텔이나 전부 다 한 것을 보면은 한 13억 정도가 이제 들어갔다는 건데 실제로 그동안에 언론에 나와서 이게 통계를 잡아보면은 한 3, 4억 정도는 어디서 이제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 정여 문제도 한번 지금 따져봐야 되는 이 상황까지 갖고 지금 결국은 문다혜 씨와 관련돼서 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느냐 하면은 그때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 제주 주택 압수수색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압수수색은 결국은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과 연결된 뇌물죄와 관련한 수사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문다혜 씨와 관련된 수사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불법으로 두 곳의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다혜 씨인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관련 오피스텔, 주택에 대해서 숙박업 등록을 안 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공유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문다혜 씨가 대통령 퇴임 이후에 먹고 살 궁리를 하자라고 해서 공유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그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아서 팔고 숙박업 등록도 됐다면서요. 에어비앤비에 등록은 돼 있죠. 그런데 손님- 민박 숙박업, 농촌형 민박 숙박업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뭐 그렇죠. 네. 그냥. 그리고 나서 손님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